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진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또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 함께 파악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간밤 일어났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역시나 시장에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리스크들이 들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를 넘어섰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이슈들 시장에 충분히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투자자의 이탈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고금리 정책들 이어갈 것이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선으로 역시나 크게 변동성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600달러 선의 약세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플의 소송 결과 이전 가격까지 다시 한번 도래하고 있다는 부분들 투자자분들의 우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와 또 도지코인 솔라나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이렇다 할 호재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또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SEC와 리플의 소송 관련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간 꽉 채워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퍼즈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SEC 항소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부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분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퍼즈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너무 퍼드성이나 포모성 뉴스에 너무 휘둘리는 많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는 리플 관련된 뉴스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뀐 게 없어요. 딱히.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리플의 판결이 나기 전으로 되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리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기면 SEC가 항소를 하겠고 리플이 지면 리플이 항소를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았나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항소를 서로 한다는 거, 진 쪽이 항소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만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첫 판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첫 판결이 딱 결정이 되면은 항소를 해도 뒤집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첫 판결이 딱 결정이 되면은 그 판결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판결이 중요했고 그 판결을 어쨌든 이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소를 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었던 일이었으나 항소를 한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판결이 뒤집어지려면 사실 통계로만 따져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8%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집어진 8% 같은 경우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안 그러면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인데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 당연히 없겠죠. 있다 하더라도 큰 증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법리적 해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이제 항소를 한다 안 한다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예상이 됐던 건데. 근데 뭐 사실 가격은 또 반영이 됐잖아요. 불안감이. 그래서 이 가격이
또 다시 이제 0.5달러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장의 어떤 심리가 공포적이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네, 해서 이제 관련해서는 이따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뭐 소송만 이기면 1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왜 소송에서 이겼는데 10,000원 안 가지, 10만 원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속은 거죠. 네, 애초에 그런 거 그 정도까지를 기대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불장의 끝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갱신하고 많이 올라가고 불장의 끄트머리에서 그렇게까지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소송만 이기면 약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왜 네 말대로 안 되냐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진행하셨거나 어쨌든 제 영상 많이 보셨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음번 불장에 끄트머리에서 최대한 많이 빠져나오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트 분석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어쨌든 항소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일단 타임라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소송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세 개 그 주요 쟁점 중에 4개가 있는데 요 4개 중에 3개는 이제 그 약식 판결로 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게 진행되는데 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게 이제 갈링하우스랑 리플의 이제 요 CEO 뭐 수뇌부 얘네들에 대한 이제 결과죠. 네, 맞아요. 너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이런 거 개인에 사람에 관한 거. 관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미리 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딱 진행한 것도 아니고 항소 요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우리 항소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리플 담당 판사가 중간 항소 신청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항소를 승인한 게 아니고 항소 신청을 해봐라인 거예요. 자격을 준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항소를 해봐라인 거고 항소를 해봐라고 했으니까 이제 항소를 진행하겠죠. 그다음에 이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몰라요. 네. 근데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항소에서 뒤집혀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10% 아래예요. 한 8% 그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소가 진행된 건지 뭐 한 건지 그게 헷갈렸죠. 네, 헷갈려서 이제 막 왔다 갔다 거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SEC가 이제 항소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요렇게 항소해봐라 했으니까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겠죠. 근데 항소 신청서의 요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좀 가격이 출렁였던 거였거든요. 이제 뭐냐면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제 딱 그 기사를 썼는데 요 항소 중간 항소 신청서에서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SEC가 인정했다. 맞아요. 그 내용이 어제 또 뜨거웠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서 뭐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거 관련해서는 반박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너무 확대 해석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찝어드리면 뭐냐면 그 SEC가 주장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애초에 우리는 그 요 대상이 반드시 증권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네. 그렇죠. 그게 좀 확대 해석된 거네요. 네. 그거 주장한 적이 없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리플이 기관한테 판 것. 리플이 개인한테 판 것. 이게 증권법 위반이라는 거를 우리는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리플이 증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 요거에 집중해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증권이 우리 인정하고 우린 100기 들었다 항복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거에 집중해줘 라는 의미로 어쨌든 SEC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제 기관한테 판매한 리프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항소를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기사에서도 어쨌든 요게 어쨌든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이슈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제가 좀 확실하게라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SEC가 원했던 건 요 네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XRP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SEC가 제출한 거에는 우리는 증권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은 하지만 그쵸.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증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코인베이스한테 그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 소송 걸 때 뭐라고 했냐면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 제외한 에이다, 솔라나 이런 애들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XRP는 증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거법 위반, 리플사가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거법 위반, 그다음에 갈링하우스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 요걸 어쨌든 주장하고 싶었던 건데 요거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세모. 그다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어쨌든 이건 SEC가 진 겁니다. 네, 진 거고 그다음에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거법 위반이다. 요거는 이겼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SEC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을 것 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스탠스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으니까 요것 네, 리플사가 개인한테 판매한 것 요것도 증권법 위반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 어쨌든 뭐 명확한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봤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리플이 개인한테 판매하거나 리플이 기관한테 판매하거나 요것만 이제 따지는 거지.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해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벌금을 더 물게 하려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해서 지금은 요 2번에 해당해서만 벌금을 지금 내야 되는데 3번에 해당해서도 벌금을 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어쨌든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뭐 내피셜을 조금 더 넣자면 그게 아니고 이제 루나테라 소송이 어쨌든 진행 중이니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그 소송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끄는 건가요? 네, 좀 끄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까지 약간 이런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잘 보면은 어쨌든 XRP는 증권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요것만 봤을 때에도 어쨌든 리플사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SEC의 입지가 좁아지고 원래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으나 이거는 뭐 그냥 끝난 거고. 벌금이라도 조금 더 물게끔. 더 물리게끔 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조금 더 내고 맞습니다. 싶다. 그런 의미의 항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많이 휘둘리시는 것 같고 이제 가격도 이제 많이 휘둘려졌어요. 그래서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1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터무니없었죠. 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기입니다. 사기. 네, 그냥 사기라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애초에 좀 믿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불장에 가서. 불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게 어쨌든 결국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할까요? 한번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이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떨어졌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다가 도미넌스가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 떨어지는 구간이 거의 불장의 끝에 가까워져 있고 그때 겪는 엘리어트 파동이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리플이 요번에 못 오르고 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타이밍까지 갔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제가 어쨌든 비트코인 불장의 끝일 것 같은 구간을 표시한 겁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끌고 갔으면은 기껏 해봐야 올라가는 게 뭐 한 1,000원? 한 1,500원 정도로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얘를 1, 2로 볼 수 있는 겁니다. 1, 2인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1, 2, 3, 4, 5로 저희가 이제 불장의 끝에 가격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은 차라리 좀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한 번이라도 위로 올라갔다 떨어진 게 중요해요. 네, 물론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저점만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게 1, 2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달러에서 최대한 3.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화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이번 불장의 끝에서 그 정도 가격까지는 거의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올라갔다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불장의 끝에서는 이걸 1, 2로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불장의 끝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예를 들어 한 3,000원, 4,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재차 올라가는 요 상황에서 요 불장의 끝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불장의 끝에서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가격은 이제 확보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갔다 떨어진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리플 사건에 관해서 조금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SEC가 뭐 항소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스스로 리플이 이제 증권이 아니다를 인정했다라는 좀 확대 해석된 기사들도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기도 했거든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사실상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는 SEC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리플사가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마저도 증권법 위반으로 봐달라라고 하는 항소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판도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최대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만큼 또 SEC가 노력을 해서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횡보들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사건에 대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격 시세적으로 지금의 하락세를 나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위한 또 다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확대 해석된 뉴스들이라든지 너무 악재성 혹은 너무 지나친 호재성 뉴스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실시간 채팅으로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같은 날들 또 깊이 있게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뜨거운 반응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리플도 리플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제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이게 FTX 사태 이후에 단기간의 하락률이다라고 또 기사를 보면서 이게 좀 어떻게 가는 건지 좀 해석들이 난무한데 바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리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벌금을 많이 내는 것도 문제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리플 돈 많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진짜 돈 많아요. 리플사가. 전 그래서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잘 벌더라고요. 네. 리플 다 진짜 돈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걱정하실 건 아니고 다만 이 리플의 가격이 떨어졌던 건 뭐냐면 소송 때문에 떨어졌던 건 뭐냐면 그 증권으로 판정되면 어쨌든 그 거래소에 상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건데 어쨌든 개인 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이
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폐했던 거래소들도 다시 다 상장하는 분위기고 다시 상폐될 가능성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갑자기 궁금한데 이 리플사가 돈이 많나요? 테더사가 돈이 많나요? 그것까지는 아,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둘 다 돈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네, 그럼 네. 비트코인 분석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 그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한 27,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7,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일단 이제 하락하는 거를 좀 멈춘 다음에 좀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였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또 뭐였냐면 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검은색 라인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검은색 라인이 뚫렸어요. 뚫렸죠. 네,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요거를 지켜주면은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한 7~80% 정도였다면 요게 뚫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반반,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은 반등할 가능성이 꽤 있어서 제가 당장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일정 부분 이상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물량을 조금 줄여서 현금 비중을 40%에서 50% 정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좀 남아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안 좋은 시나리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끝나고 나서 확장까지 진행된 거죠.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이 진행돼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가 진행되는 게 어쨌든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역대 패턴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52주 이동평균선이나 30주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 뚫고 올라오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요 저점이 그냥 아예 저점, 조정을 받는 아예 저점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어쨌든 요거보다 조금 더 뒤에 여기가 이제 반감기인데 반감기 직전에 사실 큰 조정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반감기 직전에서도 조정은 저점을 갱신하진 않습니다. 저점 근처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물론 요때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갱신하기도 해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전 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가능성이 약간 최악의 가능성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알기 어려운데 제 생각엔 한 $20,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반등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현금화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번 조정이 거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서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지금 상황이 사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지금의 하락을 이끌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 뭐 많은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뭐 거시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달러적인 부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기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요 비트코인 불장 때는 달러 인덱스가 꺾일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거시적인 그런 경제들을 같이 좀 봐야겠네요. 이제 달러에 관한 강세, 강달러 현상이 지금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역시나 비트코인도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달러가 참 많은 투자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순실 SC에 관련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장들 저희 오늘의 코인과 지켜보시면서 대응 함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